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박 권혁재 PD입니다. 네, 여기 있는 차량 착한 가격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쉐보레 한국 GM의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저희 채널 영상을 좀 보셨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무슨 차를 타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쉐보레 올류 크루즈거든요. 그 차를 5년째 타고 있는데 제 그 전차가 쉐보레 스파크 M300 모델입니다. 쉐보레 차만 8년째 타고 있는 건데 쉐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지만은 편의상 얘기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8년째 쉐보레 차를 타고 있는 저는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라는 차량 과연 어떤 차량인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저희가 차량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던 거는 이 차량의 쇼케이스 영상 이쪽에 올라갈 건데요. 이쪽에 영상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차량을 주행하고 근접거리에서 꾸준하게 좀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을 얻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제 영상이 조금 긴 편이죠. 줄이려고 해도 잘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결론에 가까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출시 초기, 출시하기 전부터 사실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량의 크기가 차량의 급을 좀 대표한다, 그러는 느낌 자체가 있잖아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크다, 동급의 코나라든가 아니면은 셀토스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도 크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다, 깡통 모델 2천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라는 얘기에 사람들이 진짜 열렬하게 박수쳤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원래 한국 GM이 차량 가격 정책을 잘 못하는 브랜드죠. 제 차도 그 군산 공장이 무너지게 한 원유, 그런 한국 GM이 가격까지 착하게 해서 나왔으니까 야, 이 차가 진짜 기아 셀토스, 현대 코나 이런 차들 다 씹어먹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들이 있었기도 했죠. 근데 이 차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현재 쉐보레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쉐보레 차 중에서 제일 저렴한 엔트리 모델 원래는 스파크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스파크도 단종하고 말리부도 단종하고 임팔라도 단종하고 전반적으로 다 SUV 이런 쪽으로 지금 쉐보레가 길을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쉐보레의 새로운 엔트리급 모델로 등장한 게 바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라는 차량이거든요. 스파크의 먼 친척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위치가 좀 그런 애매한 차량이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코스트 다운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 필러 부분에 필름지를 입힌 거여서 이 필름지가 절단되고 다른 필름지가 그 위에 입혀지는 이런 부분의 마감이라든가 인테리어를 보게 돼도 전반적으로 모든 내장재가 다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 차도 그렇고 이 바로 위에 있는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쉐보레 차는 좀 유독 사람들이 안 보는 그쪽에 좀 역량을 집중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철판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덧대놨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브랜드가 잘 없어요. 현대차도 이 정도 플라스틱 가닛이 붙으려면은 최소한 그랜저급으로 올라가야 되고 프리미엄 브랜드 뭐 BMW의 3 시리즈 이런 차량들이나 돼야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놓거든요. 안 보이는 데서 되게 디테일을 업시키는 좀 그런 약간 변태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것도 안 들어갔죠. 철판이 그대로 노출이 됐잖아요. 트렁크를 보게 돼도 트렁크 하부에 이렇게 별도의 마감재가 없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코스트 다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너무 코스트 다운만 하면은 현대기아 차들이 워낙에 그런 편의 장비를 수준급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GM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 같은 걸 넣었죠. 파워 트렁크라든가 GMC 시에라에 가도 없는 오토홀드가 이 차에 달려져 있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 코나나 셀토스와 아예 비등비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살짝 눈높이를 낮추셔서 보셔야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나랑 셀토스급에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있잖아요. 코스트 다운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코스트 다운을 해가지고 차를 싸게 팔면 되잖아. 실제로 싸게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보는 건 아닌데, 야 시코나 셀토스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주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쇼케이스 때 못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키온 상태일 때 계기판의 그래픽이 어떻냐였거든요. 상당히 큰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전 이게 이쁘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디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본, 두 번째 계기판이 이거, 세 번째 계기판이 이거,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또 계기판이 있고요. 뭐 모던으로 하면 또 이런 디자인이 노출이 되는데, 파란색하고 노란색이면 보색 대비 아니에요? 되게 튀면서도 안 이쁘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 이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까 둘째로 간다 치더라도 잠깐 제가 시동을 껐다 켜볼게요. 계기판에 경고등 있잖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큰데 이 경고등을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놔야 됐나? 카드가 없습니다. 숨도 못 쉬게 따닥따닥 붙여놨거든요. 저도 쉐보레 차를 이전에 탔기 때문에 쉐보레가 인포테인먼트 디자인을 못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이전에 크루즈 때도 디자인 진짜 못했었어요. 이전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이 차량에 들어간 엔진이요, 3기통 1.2L 터보입니다. 우리가 3기통 엔진 하면은 보통 모닝, 레이, 캐스퍼에 들어가는 카파 엔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4기통 엔진과 다르게 홀수기통 그 특유의 진동이라든가 소음 같은 게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것에 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크기도 있고 가격도 있기 때문에 이 3기통이라는 거를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해요. 시동을 켜놓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 차량의 NVH를 온전히 느껴봐야지 하고 느껴야지 진동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 소음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는데 차체를 타고 올라오는 그 3기통 특유의 진동이 조금은 있어요. 에어컨을 튼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부하가 생길 때는 조금 더 크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해볼까요? 아예 시속이 제로인 상태에서 방금 전과 같이 출발을 할 때 다소 그 3기통 특유의 엔진 소리도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 차량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서 좀 크루징을 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NVH가 3기통인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내거든요. 주행 질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 3기통 1.2L 터보 엔진과 같이 맞물려 있는 미션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보령 미션이라고 하는 젠3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젠 미션, 보령 미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히 젠1, 젠2 미션 때는 미션 문제 때문에 멀쩡히 타던 크루즈나 올란도 같은 경우 폐차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젠3 미션이 달린 크루즈를 85,000km를 주행을 해봤는데 적어도 미션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동호회 내에서도 이 젠3 미션이 어느 순간 확 망가지거나 그러는 미션은 아니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미션이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요즘 시대의 6단 자동 변속기라고 했을 때는 단수가 너무 적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막 그렇게 똑똑한 느낌을 내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길에서 이쯤에서 조금 속도를 내고 싶은데 시프트 다운이 조금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멍을 때린다거나 그러는 일은 없지 않아 있어요. 무한도전에서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탔어요. 제가 맨날 데일리로 타고 다니는 차에 똑같은 미션이 달려져 있으니까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맞춰서 어느 정도 튜닝을 했다고는 들었거든요. 크루즈에 들어간 젠3 미션의 느낌하고는 또 사뭇 달라요. 신호받아서 출발. 의외로 초반에서 DCT 미션 달린 차량들 타면은 미션 체결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약간의 끈끈한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 싶을 정도로 1단에서 2단 넘어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 미션 변속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느껴져요.
근데 그때만 좋게 느껴져요. 그 이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오토매틱 미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최고 출력이 139마력, 최대 토크가 22kg 포스미터 정도, 그 정도 되는 아이인데 자연흡기 엔진의 2.0과 사실 뭐 비슷한 출력을 내준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최대 출력이 출현하는 토크가 5000rpm이고요. 최대 토크가 출현하는 RPM이 2500에서 4000rpm 대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높은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행하는 1000rpm 중반대부터 2000rpm 중반대 사이, 그때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출발할 때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 RPM 상당히 많이 높게 쓰는 편입니다. 이 차량의 중량이 1330kg예요. 그러면은 현대 코나, 그 다음에 기아의 셀토스, 이 차량들보다는 가볍습니다. XM3 같은 경우가 1300kg 딱. 무게도 가벼운데 RPM을 이렇게 높게 쓰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출발 때 몸놀림 자체는 되게 가뿐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쨌든 엔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다운사이징을 가정해가지고 가장 작은 엔진을 여기에다가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낮은 배기량 엔진 플러스 6단 자동 변속기라는 이런 조합 때문에 RPM을 다소 높게 쓰는 경향이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루징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2000rpm 미만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6단 자동 변속기잖아요. 시속 100km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크루징을 할 때에도 거의 RPM이 한 2000 정도? 한 그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게 연비 쪽이겠죠. 제가 어제 트립 컴퓨터를 리셋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 오프닝 촬영하고 이럴 때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km/L 정도? 어제 제가 상암에서 내부순환 타고 회기 쪽 갔다가 회기에서 다시 파주까지 이렇게 좀 주행을 해봤습니다. 어제 나왔던 평균 연비가 15km/L 정도였으니까 이 차량의 제조사 공인 연비쯤 한 그즈음대에서 어느 정도 연비는 나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다음으로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RPM을 높게 쓰니까 소음에 대한 걱정일 텐데, 3기통이라는 엔진 특유의 그 좀 까랑까랑한 엔진 소리나 높은 RPM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자체가 어쨌든 이 엔지니어들이 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일 거예요. 운전자한테는 승차감으로 고지고대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 어제 처음 차량 받아가지고 1시간 정도 주행했을 때 그 정도 때까지만 해도 RPM을 이렇게 높게 쓰는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NVH는 좀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티가 나거든요. 급격하게 가속을 하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는 RPM을 보시면은 최대 토크를 발휘해주는 2500에서 4000rpm 사이, 그 안에서 RPM이 놀게끔 변속을 해줍니다. 139마력에 22kg 포스미터, 그 정도 성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빠릿빠릿하고 폭발적인 성능을 내주지는 않아요. 변속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쉐보레 차량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토글 스위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기어 레인지를 L로 내리고 옆에 있는 토글 스위치로 변속을 한번 해볼게요. 업, 업. 네, 느려요. 시프트 다운, 시프트 다운. 변속을 해준다 정도의 의의를 두시면 되지, 아주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변속을 해주는 그 정도의 친구는 아닙니다. 젠3 미션이. 트랙스는 옵션으로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하면요, 선행 차량과의 거리 조절도 3단계로 할 수가 있고요. GMC 시에라를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내에 들어오는 GM 차량, 특히 쉐보레라든가 이런 브랜드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선 중앙 유지 장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놨잖아요. 어디까지 갈라 그러니? 오른쪽 차선 부딪히고, 자, 왼쪽 차선에서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차선을 벗어날 것 같다 싶으면은 틀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에이다스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라든가 셀토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행에 좀 느린 차량이 있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전방에 차량이 있으니까 서서히 속도를 줄여줍니다. 제가 GMC 시에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GM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앞에 느린 차량이 빠지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능력 자체는 무난무난하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좀 더러운 노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러운 노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좀 푹신하게 소프트하게 개선했다, 약간 GM의 차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으시던데 다들 그러시는데 내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서스펜션 세팅이 제법 탄탄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과속방지턱, 어우, 과속방지턱 다시 한번, 특히 뒤쪽에 있는 서스펜션이 상당히 좀 단단하게 잡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과속방지턱. 네, 확실히 후면부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잡아놨어요. 지금 반갈죽 되어 있는 노면인데 노면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그래도 제법 올려주는 편이거든요. 차체에도 어느 정도 진동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요. 아주 그냥 그렇게 막 소프트한 서스펜션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높은 속도에서 과속방지턱, 어느 정도 속도를 올려가지고 주행을 하면은 그래도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괜찮은 느낌을 내주는데, 저속인 상황에서 과속방지턱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노면을 넘거나 이랬을 때 후면부 서스펜션이 주는 충격이 적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옛날에 1세대 크루즈 있잖아요. 제가 그 후세대 모델인 올류 크루즈를 타고 있는데 1세대 크루즈에 비해서 올류 크루즈가 조금 더 소프트한 성질을 가지게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비해서도 이 차가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주 편하다라고 할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탄탄한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쉐보레 차를 선호하시는 많은 분들이 차량의 기본기를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쉐보레 차를 2대씩이나 선택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기본기는 강성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하체 세팅이 조금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다든가 약간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코너링을 조금 돌아보려고 해요. 확실히 롤은 좀 적은 느낌이 있어요.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다른 SUV들 보다는 전고가 그래도 좀 낮은 편이잖아요. 차량의 무게 중심도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천만원 초반대에 형성된 차량이잖아요.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코너링 성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액티브 모델이고요. 이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있는 타이어가 구디어에서 만든 어슈어런스 피네스라는 타이어인데요. 이게 스포츠 그립성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주행에서 타이어의 마모도를 좀 줄일 수 있고 승차감을 조금 기반으로 하는 그런 타이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좀 발생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좀 처음에 돌리기 시작했을 때는 언더스티어가 많이 났는데 지금 타이어에 좀 열이 올라서 그랬는지 그래도 그립이 좀 잘 잡히는 느낌이에요. 다만 스티어링 휠 타각에 대해서 차량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컴포트한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 맞춰진 스티어링 휠의 이런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아쉽다라고 하면은 이 시트가 그 모트라인에서 얘기했던 거는 허벅지 길이가 좀 짧다라는 거였거든요. 허벅지가 문제라기보다는 시트가 좀 전반적으로 작은 것 같아요. 제 등치가 좀 비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허벅지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제 키가 176이고요.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엉덩이를 시트 제일 끝에까지 좀 밀착을 시키는 그런 자세로 운전을 하는데 그랬을 때 허벅지가 지금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 남고요. 이거 시트가 내 몸을 제대로 잡아줄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잡아주는 편이긴 합니다. 등받이 쪽은 그래도 몸을 잡아주는데 하체가 좀 이렇게 촐랑촐랑 거리면서 좀 제 몸을 못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트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이나 쉐보레 차를 구매를 했었던 저로서는 이 차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쉐보레가 이렇게 차량의 가격을 낮춰서 들어온다고? 이게 말이 되나? 제 차가 5년 전에 구매한 차인데 400만 원 할인받아갖고 2,100만 원에 샀거든요. 지금 이 차 가격하고 얼추 비슷해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타봤는데 처음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트리급 모델로 기획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큰 기대나 그런 것들을 품고 이 차량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또 실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B세그먼트, C세그먼트 SUV를 사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아. 그런데 또 아싸리 깡통 모델로 사고 싶진 않아. 그런 분들한테는 LT 트림 정도 추천드리면은 좀 제법 괜찮을 것 같거든요. LT 트림이 2,400만 원대인데 코나의 아예 깡통 모델이나 셀토스의 중간 모델을 사기에는 조금 부족한 돈이거든요. 탄탄한 승차감의 SUV 이런 거 원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은 현대 코나와도 약간 그 성향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주행 성향 자체는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액티브나 RS 트림 이쪽 트림 넘어가 보면은 거의 2,700만 원, 2,800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액티브와 RS 트림을 구매하신 거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LS나 LT 트림 정도로 구매를 하시면은 이 차량이 처음 기획된 대로 낮은 예산에 제법 괜찮은 SUV를 구매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700, 2,800 이쯤으로 넘어가면은 경쟁사 모델 중에서도 그보다 더 좋은 편의 사양들이 들어간 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쉬운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니면은 쉐보레라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때문에 이 차를 사고 싶다, 그것도 RS나 액티브 트림으로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요, 트레일블레이저가 2,500만 원대부터 가격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LS, LT 트림이 안 팔려요.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트림부터 팔리기 때문에 기본형 모델에도 어지간한 옵션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액티브 트림 대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싸기 때문에 옵션 패키징 하나를 더 얹어서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 차가 너무 이뻐, 이 차가 너무 이뻐서 사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RS 트림이나 액티브 트림 사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봐왔었던 쉐보레들, 한국 GM의 정책들 중에서 제일 국내 소비자를 많이 신경 쓴 차는 맞아요. 예. 미국 사양에는 안 들어가는 2열 에어벤트, 파워 테일게이트, 통풍 시트, 오토홀드 이런 거 들어간 차량이잖아요. 말리부가도 없는 옵션들이에요. 그거는 통풍 시트 정도 빼고는. 사실 주행하면서 옵션이 뭐가 없어가지고 주행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다, 크게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차가 이뻐서 무조건 RS 트림, 액티브 트림 살 거야 라는 분한테도 뭐 괜찮다, 그 정도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차량 가격들이 너무 비싸지고 있죠. 뭐 200만 원 오르는 거는 예산일이고 막 300만 원, 400만 원, 막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막 이렇게 이상 올려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가격대 차가 어쨌든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되었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박수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도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부분이 다른 차량 대비 부족해요, 뭐 좀 부족해요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코스트 다운이 됐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이 모델을 통해서 한국 GM의 판매량이 좀 올랐다고 하죠. 사실 현대기아의 점유율이 너무 높긴 해요.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차량들이 좀 더 많아져 가지고 공생하고 상생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자동차 시장이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자동차로 밥 벌어먹기 위해서 만든 카밥 채널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